백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 정지당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정지를 당할 만한 글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자꾸 정지를 당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연속으로 신고를 여러 번 당했고 지금은 일주일 정지를 당했는데 요즘 쓴 글 때문에 정지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4년 5년 전에 썼던 글을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런 글들 때문에 정지를 먹고 있고 2012년에 썼던 글도 신고를 당했습니다. 2012년이면 7년 전 글입니다. 처음 정지를 당하게 된 것은 남자 누드 모델 사진을 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고 공유하기를 눌렀다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크로키용 누드 모델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공유한 자료에 성기 노출은 없었습니다만 이건 그럴 수 있죠. 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보면 외설로 보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이었으면 남자가 옷 벗은 것 가지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 정지는 제가 예전에 썼던 글 때문입니다. 글은 아니고 댓글이었습니다. 그때 썼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안부 사태 자체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은 구분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하는 짓인데 사실은 진짜 바보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댓글이긴 합니다만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팔아먹는 사람과 진짜 위안부 피해자를 구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3일짜리 정지를 먹었습니다.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슨 혐오 발언이 있습니까? 아마 위안부 자체에 인공지능 필터링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건 항의하니까 일단 풀어줬습니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일단 정지부터 걸고 나서 항의를 하면 사람이 풀어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고는 자살 관련 신고입니다. 이 글은 무려 2012년에 썼던 글입니다. 자살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자살 관련 유전자가 있다는 게 함정, 자살 역시도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뿐. 지금은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글 자체도 약간 병맛 글이긴 한데 7년 전에 썼던 글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보고 내가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라느니 어쩌라느니 날아왔는데 이 글을 보고 글 쓴 사람이 자살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힘들다느니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되게 건조하게 쓴 글입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한글을 잘 못 읽는 사람 아닐까요? 만약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면 7년 전에 보내든가 7년 전 글 가지고 지금 이런 걸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받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예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정지 글도 몇 년 전에 썼던 글인데 북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이런 내용을 좀 세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건 글 자체가 삭제되어서 정확히 어떤 글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북한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죠. 이건 제 잘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다시 3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글 자체가 좀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서 할 말은 없는데 몇 년씩이나 지난 글을 가져와서 정지를 먹이는 것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지를 먹었던 글은 좀 길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생리휴가 제도가 모성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심사는 훨씬 더 엄격해져야만 한다. 오늘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중에 과반수의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글들이 꽤 올라왔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링크를 달아놓고 밑에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들은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한다. 이까지가 본문입니다. 이게 링크 글이 무슨 내용이냐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데 여직원 중 절반 이상이 그날 생리휴가를 써서 연휴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쓴 글에 틀린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혐오 발언도 있기나 합니까? 아마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문맥상 모가지를 자른다는 말은 해고를 의미하죠. 당연히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일지 몰라도 제 세대에서 직장인 모가지 얘기하면 당연히 해고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고 흔하게 쓰이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사전적 의미인 참수의 의미로 해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지를 먹였을 것이고요. 검토 요청을 해봤는데 그냥 그대로 정지랍니다. 아예 글을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까지가 제 계정 일주일 정지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페이스북 운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인공지능이 검토를 하고 걸리면 정지를 먹인 다음 검토 요청을 하면 사람이 다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정지를 먹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저처럼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가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모든 글을 신고해버리게 되면 그중 인공지능 오류로 몇 개 정도는 실제 정지 판정이 내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00개를 검토해서 1개만 잘못 판정이 나도 글 1000개를 신고당하면 10번 정지 판정이 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당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당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판단으로 정지를 먼저 시켜버리니까요. 검토 요청을 해서 풀면 되기는 하는데 검토하는 시간 동안은 어쨌든
어쨌든 정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 연속 정지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검토 요청을 했을 때 확인하는 사람이 자질입니다.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문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기초적인 한국어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내용이 정지당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막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하거나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 이해를 별로 못하는 분이 검토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페이스북 관련 무슨 직원이겠지만 온라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죠. 가끔 온라인 게임 회사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온라인 세계에서 왕노릇을 하다 걸려서 뉴스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딱 이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준의 엄격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고당하는 글들 대부분이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글들입니다. 그때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글들 가지고 정지를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글들 아닙니까?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보라는 말만 잘못 써도 정지를 먹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추가 내용 없이 성별이라는 의미의 영어를 한글로 쓰기만 했는데도 정지를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말을 직접 들은 대상이 기분 나쁘지 않아도 그냥 정지를 막 때립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한테 야 이 바보야 같은 글을 쓰면 그게 신고당해서 정지 먹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